네, 프리마켓 분위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모두 다 하락으로 어찌 보면 급락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네요.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 2거래일 동안, 그러니까 오늘 프리마켓 기준 어제 애프터마켓까지 시세를 더해봤을 때 15에서 20% 사이의 하락 흐름이 나오고 있네요. 일단 양 종목 모두 5% 하락이고요. 현대차, 기아 6% 하락권. 올라가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한화에어로와 하나시스템, 현대, 로템, SK이노베이션, 한국항공우주. 결국 전쟁 관련해서 방산과 에너지단의 기업들만 일부 버텨내고 있다, 혹은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 쪽도 마찬가지네요. 어제 버텼던 에임드바이오 2%, 또 펄어비스, 애프터마켓까지 시세가 좀 있었는데요. 오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RFHIC, 통신 장비단에 앞서 하나증권의 탑픽 종목이기도 했었는데요. 8% 상승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외 종목군들은 일제히 급락으로 진행되고 있는 코스닥이 되겠습니다. 자, 주가 등락률 상위권으로 넘어가 보죠. S-오일, 서울가스, 혹은 LIG넥스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삼양컴텍 등의 종목들 올라가고 있습니다. i3시스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천무, 천군 관련한 종목군들을 비롯해서 가스나 원유 관련한 종목들의 시세가 일제히 다 상승권 상위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외로는 이제 좀 작은 종목으로 봤을 땐 통신 장비주들 눈에 띄고 있습니다. RFHIC가 코스닥 내에서 가장 좋은 시세에 내고 있고요. i3시스템, KNR시스템 등의 종목들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 이틀 시장의 중심에 있는 펄어비스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거래량 쪽에서는 어디 쪽에 집중이 되나요? 네, 많이 올랐던 주도주이거나 전쟁주이거나네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거래량 상위권, 프리마켓 기준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증권주이자 우주항공 종목으로서 급등에 급등을 거듭했었는데 3차 상법 개정 이슈 세론으로 작용되고 나서부터는 영힘을 못 내고 있죠. 오늘도 10% 하락, 프리마켓에서 좀 혹독한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무벡스 11% 급락이네요. 아이고, 걱정이 됩니다. 차분하게 이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MTNW 김진만 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 못할 것 같은 오늘 아침이네요. 물론 프리마켓이니까 장중에 좀 더 이보다 진정되겠지라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하락만큼 또 프리마켓에서 빠져버리니까 마음이 좀 심란해요. 네, 일단 저도 대체거래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솔직히 뭐 이 정도 빠지는 것은 조금 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일 기준으로 봤었을 때 코로나급 정도의 파급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돌발 변수에 대비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은 남겨두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돌발 변수 이상의 부분들로 좀 다가오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일단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뷰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조금 과하다라고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이란 관련된 이슈가 지금 이제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골이 깊게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오히려 이제 3%씩 4번 빠지는 것보다 그냥 5%, 7%, 5% 빠져서 빠르게 단기 반등을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한 이야기지만 최근에 예탁금도 많이 늘고 전체적인 체급도 커진 상황이라서 뭐 신용 반대 매매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 섞인 부분들, 특히 이제 뭐 미수 거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이제 신용 잔고 비율이 높아진 만큼 체급 자체도 커졌기 때문에 굳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출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란 쪽 이슈보다는 지금 미국 쪽에서 나오고 있는 이제 메모리 가격에 따른 구매자들의 협상 능력, 즉 이제 지속적으로 메모리를 사줄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얼만큼 되는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저는 이제 그만큼 확대 해석은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제 한 10시 정도부터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원하던 이제 조정 나오면 사야지가 드디어 좀 세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수가 올라갈 때 정직하게 반등이 나오는 종목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순수하게 테마성 이슈의 종목에 국한이 되어서 여기서 궤리치가 발생을 하면서 밀렸다가 안 올라오는 종목들이 나오면 그때부터 포트폴리오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종목을 잘 들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무서운 시장입니다. 이 거래 동안 꽤나 많이 빠질 것으로 네. 전망되고 있는데 어려우신 분들 혹은 이제 이번에 주식시장에 참여하셔서 이번 이런 이제 하락장을 경험해 보시지 못하셨던 분들께서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켜시고요. 카메라 켜신 다음에 찍고 들어오시면 제가 오늘 장중에 대응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자료들 준비해 놨으니까 늦지 않게 오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정리를 해보자면은 오늘 한 9시 반 정도부터 분명히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회를 엿보시고 있으셨던 분들께서는 지금이 정말로 좋은 기회니까 놓치지 말고 지금 예금 적금 할 때가 아니라 주식할 때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굉장히 싼 가격에서부터 시장에 대응을 하고 계셨던 분들은 여유가 있습니다만 뒤늦게 시장 참여를 했다던가 혹은 신용을 통한 이제 참여를 했을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걱정이 크실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회복을 기대하는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에 대한 평가였고요. 워낙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오랫동안 얘기를 해주셨었기 때문에 덕분에 수익을 많이 누리신 투자자들도 있을 겁니다. 다만 어제 오늘의 변동은 너무나 크니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 혹은 지금 적극적인 추가 매수 가능 이 답변을 주세요. 네, 사실 이제 지금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에 사셨던 분들이 조금 그쵸. 걱정이 되겠죠. 어제 오후에 사셨던 분들께서 뭐 굳이 걱정할 만한 평균 단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글로벌 증시는 이란 관련된 이슈 때문에 물론 트리거가 되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빨리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지금 기회에 여러분들이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지금 이야기 드리지만 지금 이제 와서 이제 굳이 뭐 이제 정유화학주 이제 혹은 이제 뭐 전쟁 관련주 매수하시는 거는 옳은 판단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단간 수익을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그게 근본적으로 여기서 또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추후에 지수가 반등했었을 때 이 상승의 랠리를 겪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단기성 테마 종목에 여러분들 국한이 되시기보다는 이럴 때 싸져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최상단에 놓고 그 밑에 변압기 3사를 제가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중소형주를 매매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럴 때는 소부장보다는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매수를 하셔서 지수가 올라갈 때 정직하게 올라갈 만한 종목들 위주로 편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제가 만약에 지금 이제 뭐 1억의 현금이 있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8천만 원의 투자를 그다음에 5천만 원 이상의 투자를 할 것 같고요. 변압기 쪽에 3천만 원, 그다음에 소부장 쪽에 2천만 원을 투자를 하면서 저는 분명한 이야기지만 지수가 올라갈 때 정직하게 호가가 차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된다. 좀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와 전력 그리고 또 하나가 어디요? 소부장이죠. 소부장도 소부장. 분명한 이야기지만 올라갈 만한 종목들 다수 보입니다. 어제도 실제로 장중에 코스닥이 한번 양전했었죠. 이제 그때 보시게 되면은 이제 소켓 3사죠. 리노공업, ISC, TFE 같은 종목들이 꽤나 강한 시세를 뿔을 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갈 때 정직하게 올라가는 종목이 삼전 닉스고요. 그다음에 지수보다 조금 더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게 변압기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조금 더 해서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게 소부장이니까 분명하게 이제 이익 개선세 시장이기 때문에 돈 잘 버는 회사들 위주로만 공략을 하셔야지 애매하게 지수와 연동되는 종목이다라고 해서 애매하게 실적 안 찍히는 종목들을 사시는 게 아니고 이참에 포트폴리오를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좋은 기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도 섹터 내에서 계속 대응을 해보자라는 의견이고 이슈로 인한 전쟁 관련주들은 단발적 시세를 내고자 하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굳이 대응을 하지 말자라는 의견으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장이 막 주요 종목이 떨어지는데 현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어찌 돼서든 대형주의 뭐 한화에어로 혹은 하나시스템, LIG 넥스원 이런 걸로 트레이딩이라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거거든요. 오늘 지금 프리마켓인데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변동성이 어마어마합니다. 막 170만 원 넘어갔다가 140만 원으로 내려왔다가 지금 또 160만 원 보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이거든요. 엄청난 거래가 집중이 되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하나시스템, 하나에어로 이런 대형주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선 굳이 네, 굳이 것 같습니다. 이게 지수가 또 올라가면 그쪽에서 수급이 바로바로 빠지는 네. 게 포착이 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니까 이게 지수가 반등이 워낙 많이 밀렸기 때문에 골이 깊으면 그만큼 반등이 빠르게 나오듯이 이런 쪽보다는 오히려 저는 반도체도 괜찮고 오히려 이제 어제 조선주들이 좀 두들겨 맞았는데 네. 조선주들도 200일선 근처에 거의 근접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 쪽으로 오히려 수급을 좀 보시는 게 돌려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오늘마저 밀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굳이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필요가 있나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오늘 10시 정도부터 해서 반등이 나올 거고 오늘 지금 이제 대체 거래에서도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분명한 이야기지만 패닉셀의 일부 가능성, 그다음에 단기성으로 미수나 신용 자금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동참하지 마시고요. 이참에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개편하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걱정은 많으실 거다라고 생각은 되지만 이 또한 또 금방 지나갑니다. 이란 관련된 이슈들도 매번 그랬듯이 한 3일, 4일, 5일 지나면은 매일매일 특별한 이슈가 없을 때마다 조금씩 이제 무뎌지니까 번디자 이렇게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 기간에 뭐 4주 정도 이런 이슈가 불안이 계속된다라는 가정을 해본다면 적정하게 분할 매수를 해보자라는 앞선 출연자분의 답변 그리고 김진만 위원님의 시각 이렇게 같이 맞물리는 전략 등을 고민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방산주에 대한 얘기도 같이 나눠봤고 반도체와 시장 체크를 했고요. 그러면 약간 서브 섹터나 혹은 테마단에서 볼 수 있는 통신 장비 케어를 해볼까요? 방어적인 매력, 소외됐었다라는 것, 그리고 오늘 아침 통신 장비에 대한 증권사의 다소 굉장히 공격적인 보고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그동안 대한광통신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대한광통신은 사실 뭐 많이 급등을 한 상황이고요. 그 외에 뭐 오이솔루션, KMW, RFHIC 이런 종목들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제 증권사 리포트를 코멘트 주셔서 저도 이제 이어서 물고 해서 코멘트를 드리면은 네. 어제 그 증권사 그 애널리스트분은 수년 전에도 이제 계속적으로 통신 장비에 네, 대해서 워낙 통신 장비 긍정적으로 애정하시기로 유명하시죠. 네, 코멘트 네. 주셨던 분들이고 워낙 이제 공격적인 코멘트를 많이 했는데 결과값은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점 여러분들이 알려드리면서 통신 쪽도 분명히 필요는 합니다. 니즈는 확실합니다만 국내에서 관련된 수혜를 입어서 외형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은 저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련돼서는 하나의 테마성 이슈로 보셔야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뒤로 한 채 통신 장비를 매수할 필요가 있나? 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지금 이제 미국 쪽 기업들 중에서 이제 광섬유와 광전자 등 이제 광 인터커넥터 관련주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미국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몇 가지 오르는 종목들을 한번 이제 나열을 해보면 이제 코닝이나 이제 루멘텀 그다음에 코이런트 같은 광섬유 관련된 기업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전선계 HBM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구리 전선에 대해서 조금 이제 데이터 센터 향으로는 부적합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루멘텀에 대한 엔비디아의 지분 투자 등 굉장히 외형적으로 지분 투자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쪽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통신 장비도 일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만 국내에 몇 개가 안 되는 종목군들이 나열이 되고 아까 코멘트 주셨던 대한광통신도 그 중에 하나다라고 코멘트 네. 드리면서 일단은 제가 보고 있는 한 종목 같은 경우는 이따 이제 전략에서 코멘트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물론 관심은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순수한 통신 장비 쪽으로 보시게 되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코멘트 드리면서 제가 이따 코멘트 드린 종목은 이제 대광통신 쪽으로 한번 우리가 관심은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통신 쪽에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다음도 광통신 관련한 기업으로 탑픽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파이버 프로네요. 네, 파이버 프로 한번 코멘트 드리겠는데 일단은 방산 쪽도 파이버 프로가 이제 매력도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광통신까지 여러분들이 매력도를 같이 느낄 수 있을 만한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광계층 및 광섬유 센서 전문 기업인데 이게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항공 쪽에 들어가게 되면서 생각보다 이제 파이어프로 딱 이름 들어보면 이거 테마주다 이 생각이 좀 확실하게 좀 드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생각보다 매출도 그렇고 수주자는거 영업이익도 꽤나 가파르게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장도 꽤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추가적인 시세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일단은 파이어프로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국내에 몇 안 되는 광통신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면서 이제 대한광통신과 파이버프로가 그래도 국내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면서 여러분들 한번 오늘 장에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 방법들 궁금하신 분들 분명 있을 거고요. 두려우신 분들 혹은 이제 추가 매수가 궁금하신 분들 분명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서 시장을 대응해야지 여기서 더 빠질 거야라고 부정적인 생각은 여러분들 굳이 가지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저랑 오늘 같이 장중 열심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개발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나눴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MTNW 김진만 위원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